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의 진행 내용을 조금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새롭게 리포트가 나오면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크해 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섞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차트만 보여주고 설명드리고 이러는 것들도 좋기는 한데, 뭐 그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당장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간혹가다 우리가 제가 평단을 변경하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에 집어넣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여유를 좀 가지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보자이면 당연히 왜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중력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는 것들이죠. 그 손이 안 나가는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위축이라는 것들도 하락할 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또 기술자들, 좀 아니면 나름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국제금리가 상승하다 하락하는 포인트와 환율 포인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 여러분 체크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은 또 반등이 들어온 자리가 들어오면 또 강하게 또 일정 부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지. 누가 봐도 모든 지표가 뭡니까? 매수하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지표는 없어요. 오늘까지도. 자, 제가 월화수 같은 경우 계속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현금 비중 40%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48%까지 현금 비중이 올라갔었잖아요. 최근에 몇 종목을 또 우리가 신규로다가 포트폴리오 담긴 했는데 그래서 40% 정도 조금 윗단에 있을 겁니다. 현금 비중들이. 자,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전체를 다 손을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이는 것들은 지금 아마 하락폭이 있는 것들 마이너스 한 15% 안쪽에 있는 것들 그걸 우선으로 다 우리가 살려줄 겁니다. 왜? 사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좋은 거니까 하락폭도 그만큼 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들 먼저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아마 뭐 한 20%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절반 정도는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선순환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가 현금도 창출해 나가면 또 걔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보통 보면 우리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예, 장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 기간에 왜 안 올라? 이렇게 급한,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한 열흘 동안 내내, 그죠?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만 채권 시장이 좀 움직이면 채권 시장이 좀 그 금리의 변동폭이 생기게 되면 디레버리징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자, 디레버리징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는 온갖 파생 상품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부분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채권 투자하는 것들도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라는 것들이 숫자가 높으니 낮으니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올라가다 4.7이든 4.6이든 여기서 딱 고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자리 잡아주는 거. 요런 시그널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리 잡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정책 제스처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장 좋겠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오르무지야. 거기가 해결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거창하게 저게 해결될지 안 될지 그걸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지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30년물이 계속 5%, 뭐 5.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잡혀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 지표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 뭐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 그 포인트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3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흘 동안 쉬는 동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틈새가 생기게 되면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스마일 하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시장이 많이 조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늘려서 수익을, 우리가 그래서 4월 달에 수익도 많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반대급부가 또 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는 그만큼 또 우리의 반대급부 항상 형성되는 내용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최근에 경험한 거니까 설명이 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지난해부터 항상 그런 장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재고가 지금 풍부해졌잖아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고가, 이거 재고 채우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면 곧, 예, 위험 시그널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해 나가는 것들. 내추럴하게 우리가 그 템포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큐어 뉴스 상당히 좋은 채널입니다, 여러분. 자, BHI 조정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원전 관련된 부분, 자, 이게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까? 원전이란 것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은 이쪽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설도 그렇고, 그렇죠. 대단히 프로젝트성, 이런 것들 진행되는 것들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든다고 진행을 안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미국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 하겠습니까? 예, 하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하면 미국은 더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돈도 많이 들든 재정 적자가 심해지던 그런 것들은 지속을 할 거다. 그 타이밍이 6월 16일에서 6월 25일 그쯤에서 처음에 그죠? 우리가 그 협약 체결한 걸, MOU 체결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발표하는 때가 그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쯤 돼서부터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요?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YY 대비, QOQ 대비 성장하는 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내용은 별로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를 하는데 OPM이 12.6% 나오는 건 대단히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제조업이 말입니다. 물론 반도체가 있어서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RSG 배열에서 보일러는 BHI가 전 세계에서 나름 시장 지위를 상당히 높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비에 계속해서 수주해서 발주를 넣게 되면 BHI를 뒷단에서 계속해서 한다. 지금도 수주 잔고 2년치, 3년치 깔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조업일수라든지 환율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화가 오는 것들이고,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럼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긴장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이건 때가 되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적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이던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2분기 쪽이 조금 어때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상당히 실적이 어떻습니까? 좋았죠. 그리고 나서 뒷단으로 늘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해 어떤 그 실적 나올 때 그 지금 주가 지수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정상화되는 그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가는 동안 실적이 좋습니까? 예,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겁을 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전고점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해 실적이 잘 나올 때 숫자 레코딩 있잖아. 1분기 때, 그렇죠? 그 숫자를 갖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쪽 방향성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크로는 별도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이 구간 발생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건 매크로 때문에 발생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널리스트 목표가처럼 높은 구간 막, 뭐, 12만 원 막 이런 거 보고 가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자, 그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여기와 지금 여기 아랫단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분명히 뭐 하겠습니까? 예, 들어오겠죠. 요것만 포인트 잡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만 천 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자, 비중 여기서 30% 한번 잡아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9만 원부터 우리가 아주 워스트하게 6만 원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 3만 원의 갭이 있어 7만 5천 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위치에 이 구간이겠죠. 사실 여기가 1차적으로 지지선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아래로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 이거지.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비중 한 5%만 참고해주면 전대 지금 양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기하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다고 되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우리가 어떤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트러블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숫자, 회사 내부적인 문제 별로 없어요. 미국의 마누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진행되는데 그게 현재까지도 이상이 없다. 그런 걸 나오게 되면 지금은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예. 조바건 시대도 또 오겠죠.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요. 자동차는 아니잖아.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니라 지금 로봇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모비스도 여러분 지금 제가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우리가 체크업을 하고 저는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해 볼 수도 있고, 다른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 모비스가 상당히, 그죠? 저는 테이스트 굿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초병 집어넣는데 뭐 좋은 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페타시스가 뭐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중국에서도 공장을 양산에 갔다 어떻게 계속 확대 시작하고요. 또 하나 좋은 건 있어요. 태국에서도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내년도 1쿼터부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캐파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중국발로 플러스 알파 캐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시스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과거에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죠. 내년도도 플러스 4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년도 예상치가 브레이크가 좀 깨지면 먼저 선반영했던 것들이 좀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DS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발췌해놓은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9만 원 정도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내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보는 건 아니고 그만큼 좋게 보는 뭐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2020년도 이 자리고요. 내년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거를 왜 보여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내년도 거 좀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거들 가이던스를 갖다 이스페터시스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주정보가 그만큼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수주정보가 없으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거를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숫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PQ가 늘어가는 그런 형국이 계속 진행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언제가 피크예요? 예, 4분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쉼없이 어떻게 돼 우상방으로 가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 조정을 받고 박스으로 간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과정들은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올라왔잖아요. 그리고서 뭐 합니까?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다시 한번 이슈가 돌았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건 사실 여기서 이슈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요거밖에 못 냈었잖아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기는 한데 이때 조금 이상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냥 무지하게 잡아 끌어올린 거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양성 변화는 외국인과 기관이 진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추격 매수세가 따라 붙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터진 자리만큼은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잡은 거고, 비중 10%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잡아주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중 10%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빨리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도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 우리의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의 형태를 딱 보여요. 노조하고 협상 결과 좋으면 위로 딱 빵 때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팡 때린다. 아래는 지지선이 있어요. 어디요? 25만 원 정도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그렇죠? 이 정도 스펙을 열어두고 하는데, 저는 위로 땅 때리잖아요. 예. 그 타임이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또 좋은 결과로 또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달 같은 스페이스 상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많이 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월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너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익실을 해가지고 돈 들고 있다 어떡하겠어요. 스페이스X 그죠? 거기 상장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주 사고. 그게 눈에 보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자명한 거예요. 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쵸?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결과물에 대해서 잘 또 파악해보고 잘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사업부가 있잖아요. 뭐 DS 사업부가 있고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 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가전도 있고 뭐 핸드폰 사업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보면 보너스를 갖다가 더 어떻게 줄 거냐. 이 부분을 갖다 잘못 문제. 이거는 할세. 그냥 기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거는 뭐 올려줬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였다는 건 어느 정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의 뭐 내용들 보고 생각해낼 수 누구든 얘기는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주가가 결과물이 잘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게. 얘는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주가하고 거의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상상 파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비회사야 당연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비중 10%인데 아래를 돌리게 되면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드리블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한 이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려왔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일이 오면 어떻게 평단 조절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 양봉 보시고, 자, 평단 조절하고, 우리는 25만 5천 원 정도 맞추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죠. 25만 원 맞출 수도 있고, 거래하고, 다시 한번 또 목표가, 여기가 생각해서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자리 근처 오면, 요 30만 원 넘어가면 또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런 생각을 또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방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긴 아닐 거야. 그럼 여길 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또 한번 10%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저거 하나오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장이 안 좋을 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안 내고 앵그리하고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다 뭐 액션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저희 같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열흘 동안 이 종목 같은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안 해야 됩니까? 원리까지 내려가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밑으로는 안 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물론 좀 더 늘릴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땡큐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래 꼴리면 우리 올라가는 것들. 글쎄요 여기서 한번 본 것도 있고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지지선만큼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파업이 있든 말든 어떤 캐나다 잠수함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생각해보면 낮은 밸류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 확대 준비하고서 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10만 원 왔다고 치면 뭐냐, 이거 평균 낮추면 11만 5천 원이면 221 라인 아래쪽에 들어오잖아요. 이 종목이 222 이동평선 아래쪽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 플레이를 해왔고요. 모멘텀만 들어오면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면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LGD 현대말이랬지? 야, 많이 싼 거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네, 이런 주가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어딨어. 완전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 근데 싼 건 맞잖아, 우리가.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8만, 얼마죠? 8만 3천 원대 시작해서도 불구하고 또 승부를 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 이번에도 아래쪽에 해주면 되죠. 아니, 현대, LGD 현대, 올해 수주한 거 보셨습니까? 목표 달성 70% 했고요. 지금 파업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조선 쪽도 좀 보너스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글쎄요. 그거 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거 생겼을 때, 쌀 때 사주는 게 낫겠죠. 자, 5월은 노조에다, 그죠? 5월부터 6월,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노조 할 때가 제일 싼 거 아니에요? 옛날 현대차 거래할 때도 보통 그렇게 거래했어요. 노조만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구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때만 현대차 사는 거야. 그리고 노조 다 끝나고 나서 실적 잘 나오잖아요. 그 주가는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는 막 20만 원에서 28만 원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업황이 나쁘지 않고 이미 그 수주정보 나와 있는 거든지 그런 것들 다 체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HD 한국조선에서 조선해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옵션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것들이고 조선기자재 쪽은 당연히 이해해야죠. 그리고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한국화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액션을 취할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스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